무엇을 평가하니라는 타스크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오류 유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제 유형을 나눠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 organization이에요. 이거는 지문 이해를 위한 구조도 있어요. 그럼 뭐야? 지문의 구조예요. 지문의 구조 꼭 알아야 합니다. 왜? 한 문단도 있지만 여러 문단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 문단, 네 문단 되거든요. 한 문단의 이해를 넘어서 여러 문단의 이해를 알고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답안 영역을 찾을 수 있어요. 키워드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구성을 네 줄에 해야 되잖아요. 가장 길게는 몇 문장까지 가요? 7문장까지, 4문장에서 7문장까지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요약문제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구조를 자꾸 써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문제를 풀 때, 답을 쓸 때 이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틀에서 그 답을 구성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구조인 거죠. 자, 그리고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너무 재밌는 것이 이게 지문 이해의 결과값이래. 결과값을 가지고 내가 대입해서 답안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해의 지문을 읽은 거에 결과값이 잘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답안에 넣어봤자 그게 잘못되는 거죠.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문 이해의 결과값인 키워드를 지문 안에서 찾는 것이 크리티컬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에 우리는 정말 스트러글링을 해야 되고 제가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포인트도 다 여기에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찾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표시하지? 어떻게 내가 아이덴티파이해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내가 필기 전략을 가져가지? 이것까지 선생님들 기출분석하는 동안에 하셔가지고 끝까지 좀 끌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매우 중요하다. 자, 시노님, 동의어다라고 하는데 답안 작성을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한 키워드를 대체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패러프레이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업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에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독해에 도움이 돼. 왜요? 지문 자체에서 동의어들이 그 대체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변화해서 표현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K랑 S는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인 거죠. 결국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오류형을 봅시다. 선생님들, 오류형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이제 앞에 일반 영어 앞에 이제 공부 방법 써놓은 거 있죠.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여기다 올렸습니다. information 커버 넘겨서 그 다음 거 information 있죠? 거기에 가면 오류형이 있어요.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니까. 자, 오류형을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정반대 키워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키워드를 선택하더라. 지금 이게 기준이 뭐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비키워드인지 정반대 키워드인지 알 수 있죠. 또 하나, 정반대 키워드라는 게 있구나.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정반대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건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반대 키워드도 있어요. 컨트라스트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문에서도 이제 나올 거예요. 즉, 지문파악 논리 독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답에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엄한 걸 이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기까지도 우리가 실력이 좀 필요해요. 유사 단어를 선택했다. 자, 뜻으로는 유사하지만 지문의 흐름, 논리적인 흐름하고 빈칸의 문맥에게 최적은 아니다. 우리는 왜 최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최근의 기출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굉장히 요구사항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풀실 때도 기본적으로 요거는 체크해가면서 하세요. 내가 설명하고 할 때는 쉬웠지만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좀 이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 항상 요거를
유념하시면서 푸는 연습을 지금 기출문제에서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써보는 것, 그리고 문장을 정말 분석하는 것, 그 구문 앞뒤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이 되게 필요하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글자 수 오인하는 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지, 그죠? 집중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스링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메꿔 나가실 수 있고요. 자, 서술형을 봅시다. 서술형은 이렇게 해서 틀리더라. 그래서 제일 큰 게 무엇이냐면 과제를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 찾으라 그랬는데 아, 그건지 몰랐어. 밑줄 문제는 이러저러한 걸 쓰라는 건데 그건지 몰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기에는 밑줄이고 보기에는 뭐 Y의 문제지만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유형 분석과 과제 이해를 하면 이런 이제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 근데 끝까지 요게 그 오류는 간혹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 범위 오인이 가장 많죠. 이건 뭐라고요? 구성 영역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문의 흐름을 못 찾았다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전혀 엄한 데 가서 찾는 경우이죠. 자, 그래서 지문 독해의 이제 구조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기출 유형 분석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주요 내용 누락,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뭐를 놓친 거예요? 키워드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23학년도는 그 합격하신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썼어. 근데 점수를 아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자 가점에서는 굉장히 쉬운 채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채점하면 정말 쉬워요. 점수를 줄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핀트 조금만 나갔어. 키워드 하나만 빠져도 그냥 그 점수를 안 준다. 그러면 편하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조금 더 간결하게, 그리고 키워드는 다 요구를 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키워드를 한 4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0.5, 0.5 해서. 그래서 점수 배점으로 봤을 때 키워드가 4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빠지면 점수를 안 준다. 라고 뭐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역. 오역 왜 있을까요? 선생님들 오역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오역이 있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오역이 있으면 저 천일문의 문장을 외울래요. 저 구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죠? 무슨 고등학생들 뭐 연습하는 그런 이제 그 문법책에는 문법을 봐야 될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강력히 제가 호소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역을 하는 경우는 탑픽을 못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요, 독해가. 이거에 A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B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아서 그럼 그 이해가 글로 흘러요. 절대 그 문장의 구문 하나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구문 하나 오해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오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오역을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잡아요? 탑픽이 잡아요. 위아래 컨텍스트가 잡아줍니다. 이거는 전혀 엄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안심하시고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탑픽을 잡으면서 가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구문에다가 너무 힘을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다가 입이 아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프레스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처음에 지문을 읽으면 뭐에 집중해라? 탑픽을 찾아라. 탑픽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십시오. 탑픽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때까지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 글의 탑픽이 뭐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처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탑픽 센텐스를 결정합니다. 그죠? 걔를 읽어요. 그러면 그 안에 탑픽 센텐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탑픽이 있어요. 탑픽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할 거야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요. 뭐라고 할 거야? 그것이 무엇이에요? 메인 아이디어요. 내가 이 탑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걸 명시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우리 3, 4월에 연습했죠? 안 주기도 해. 뭐라고 할 거지? 라는 걸 익스펙트 하면서 뭘 찾아간다?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간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내 예상하고 맞았어? 역시. 그죠? 아니면 대단해 이 글. 뭐 이렇게 감동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쭉 읽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sorry. 그렇죠. 선생님들 쓰셔야죠.
맨날 제가 잔소리 하던 내용입니다. 영어로 좀 바꿔서 썼을 뿐이에요. 뭐 좀 있어 보이죠? 영어로 바꾸니까. 자, 그리고 리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Stay on the topic. 토픽을 계속 생각해야 돼. 이 글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뭘 따라가야 돼요? 키워드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 쪽에도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repetition을 가지고. 그래서 빈칸이 되는 정말 핵심 키워드는 웬만하면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얘기하거나. 그래서 엄한 단어가 있다든지 캔디데이트이 있는 거죠. 비슷하게 얘기를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레피티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을 찾아야 된다. 이게 다, that's it. 논리, 독해라는 거 사실 이게 다예요.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습을 했던 것이고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또 이제 기출지문을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S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거를 내 자신한테 이해한 걸 얘기해봐. 얘기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뭐예요? reading paraphrase죠. 우리 3, 4월에 얘기한 걸로. reading paraphrase. 이거 안 되면 뭐라고요? reading paraphrase가 안 되면 이해 못한 거예요. 그죠? 키워드를 가지고 reading paraphrase를 내가 간단하게라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약하는데 또 힘들잖아요. 이 정도 내가 read aloud를 속으로 해볼 수 있어야 옮겨서 쓸 수도 있지. 왜 우리는 써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객관식이 아니라. 그래서 합격 수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그죠? 내가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 그냥 객관식일 때는 뭐 만점도 맞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임용시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굉장히 막막하고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이게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리피티션 찾아가면서 키워드 찾아가면서 표시해 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반 영어 기출 분석을 잠시 브레이크 5분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